안녕하세요. 뒤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코타키나발루 영상을 편집하면서 오늘만을 기다렸네요. 그리움의 편집이라고나 할까요?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제법 자유로워졌으니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사실 이미 한참 전부터 많았겠죠? 반년 만에 다녀온 해외여행입니다. 마스크 하나 벗었을 뿐인데 해외여행의 분위기가 이렇게나 다르네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많이 컸고 영상을 보니 앞자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엄마 아빠의 살이 많이 쪘네요. 언젠가 야식을 끊는 날이 온다면 헬리니에 도전해봐야겠어요. 남들은 헬창에 도전할 텐데 저희 부부는 이렇게 꿈이 소박합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번 여행에서는 처음으로 동쪽 마티나 라운지를 이용해봤어요. 매번 서쪽 마티나 라운지를 이용했었는데 최근에 후기를 봐도 음식의 변화가 별로 없는 듯해서 동쪽으로 한번 가보았답니다. 새로운 곳은 언제나 설레이니깐요.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한 분만 빼고요. 누군지 아실까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음식의 가짓수는 사실 비슷비슷한 듯 했어요. 하지만 테이블의 세팅 간격이나 홀 안의 밝기가 더 밝은 느낌이어서 답답하지 않았어요. 장시간 체류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는 곳이기에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서쪽 마티나는 시간대의 영향이었는지 홀의 층고 간격 때문이었는지 푸드코트에서 먹는 듯이 정신없고 시끄럽고 울린다는 느낌이었는데 동쪽은 사람도 많이 없지만 답답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육개장이 있습니다. 서쪽에선 볼 수 없는 컵라면이죠. 오늘도 저희 부부는 합니다. 짠, 짠, 짠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볶음밥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2번 먹은 건 안 비밀입니다. 콧구멍이 하트 모양이라 용서하기로 했어요. 사랑한답니다. 볶음밥을요. 동쪽 마티나 라운지에는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곳과 샤워실도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서쪽 마티나 라운지 근처에도 있지만 이렇게 라운지 안쪽에 있지 않거든요. 뭔가 더 챙겨주는 느낌이라 이용하지도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끝나고 출발한 터라 시간이 평소보다는 여유롭지가 않아 면세점은 냄새만 맡고 이동합니다. 저희는 4인 가족인지라 여행을 갈 때 숙박도 숙박이지만 비행기 최저가를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물론 회사의 여름휴가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야 날짜 조율이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사실 여행이라는 게 남들 갈 때 가면 좋겠지만 주중과 주말 같은 느낌으로 남들 안 갈 때 가면 조금 덜 붐비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번엔 아이들도 많이 큰 듯해서 처음으로 각자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떠나보자 했는데 제가 예약한 기간에 기내 캐리가 좀 더 무게나 개수면에서 이벤트 덕에 여유있게 이용 가능해서 수화물로 붙이는 편리함을 포기하고 각자 기내 캐리를 하며 떠났습니다. 예전보다는 인천공항의 시스템도 더 섬세하고 자동화가 되어서 그런지 전자기기 같은 것도 꺼내서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기내 캐리어를 가지고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설명 못 듣고 가방에서 노트북이며 닌텐도 꺼내신 신랑은 빼고 말이죠. 라운지만 이용하고 넘어왔는데 완전 세이브입니다. 하마터면 마지막 손님으로 방송 나올 뻔했네요. 면세점도 못 갔는데 말이죠. 거의 마지막쯤에 탑승한지라 좌석 위 선반엔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캐리어를 넣긴 했지만
베트남 구간 지금 이벤트 중이어서 그런지 기내 캐리가 꽉꽉이니 한동안은 여유롭게 먼저 탑승하시길 추천드려요. TA항공은 참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한성항공 시절 이용해보고 처음인 듯 합니다. 오늘 가는 내내 난기류가 엄청 심해서 바이킹 타는 것 같았는데 기장님 운전 솜씨에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은 장거리 호주도 간다 하고 제법 큰 비행기도 많이 생긴 듯 하니 나중에 또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제법 빨리 나왔다 생각하고 짐 붙인 것도 없어서 괜찮겠지 했는데 출입국 심사가 진짜 역대급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애들 있어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저희 애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라인도 빼박으로 다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줄을 잘못 섰습니다. 맨 끝줄은 심사관들 한 분 한 분 늘 때마다 반은 쭉쭉 빼서 확확 줄던데 다른 줄들은 얄짤 없네요. 공평하지 못하게 말이죠. 웬만하면 맨 끝으로 쓰세요. 아무튼 호치민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는지 몰랐습니다. 1시간도 넘게 기다린 후에 나올 수 있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는 곳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다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서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그랩을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요. 근데 정말 이때부터 신랑이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했단 뜻이죠. 내렸을 땐 별로 덥지 않았거든요. 그랩 탈 땐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분명 아이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랩 타는 위치까지 알아보고 출발했는데 그랩을 불렀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소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캐리어를 끌고 아이들과 아직 적응 못한 베트남 길 건너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보통 그 위치에 가면 기사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표시가 되는데 차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취소하고 다시 그랩 정류장 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러기를 왔다 갔다 2번 정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하고 다른 그랩을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앞전에 취소한 2번의 그랩 기사님들 취소 수수료 정도가 아닌 전체 금액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황당했지만 멘탈을 잡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 앞쪽이 복잡하니 일단 그랩 기사님들이 공항 근처이면 콜을 잡으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다르게 정확한 위치가 뜨지 않는 거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랩에서 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니 결제했던 금액에서 수수료만 제외하고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랩을 잡았을 때 기사님의 위치가 빨간 라인으로 뜨지 않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참고하시길 바래요. 괜히 저희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상 편집할 때가 돼서야 베트남 도착 후 풍경들이 눈으로 보이네요. 그때는 왔다 갔다 당황하고 땀도 흘리고 정신없어서 정말 아이들과 대한장 파티였거든요. 나름 준비를 많이 해도 도착할 때는 꼭 이런 이슈가 한두 개씩은 있는 듯 합니다. 자유여행은 말이죠. 아이들이 이제 제법 커서 씩씩하게 짐도 챙기고 징징거리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본인들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언젠간 아이들끼리 계획하고 떠나는 해외여행의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에 살면 안 되냐는 아들입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나왔더니 더 외국에 나와 살고 싶은가 봅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호치민은 나름 베트남의 명품 거리가 있는 잘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호텔의 수준은 아직 태국을 못 따라가는 듯 보였어요. 저희는 1군에 위치한 어느 숙소에 묵더라도 너무 좁은 곳에서 지내야 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적응 기간 동안은 첫 번째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했습니다. 1군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아이들이 즐기기에 호텔 수영장보다도 넓은 수영장과 교통비도 별로 비싸지 않아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동남아의 모든 에어비앤비들이 자재들 때문인지 우리나라처럼 고급스러움과 탄탄함은 없지만
그래도 집주인분이 센스있게 챙겨놓은 나름의 물품들로 불편함 없이 3박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과는 다르게 이 순간이 아니면 집 소개가 힘드니 제 집은 아니지만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아니면 아이들이 금방 점령할 테니깐요. 작지만 나름 유용했던 세탁실입니다. 친구가 1박 3일이면 충분하다는 호치민에서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수영하고 수영했으니 세탁실이 엄청 필수입니다. 실외기 밑에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빨래도 엄청 잘 마르고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테라스에서 혹은 창문 너머로 보는 뷰가 미쳤습니다. 저는 자연자연한 뷰보다 반짝반짝 시티뷰를 좋아하는 편인데 시티뷰와 공원 그리고 물멍까지. 한강뷰에는 못 살지만 베트남에서 한강뷰를 만났습니다. 금방 어질러지고 있는 집입니다. 첫 번째 방이고요. 더블 침대와 장안의 여유로운 옷걸이와 다리미 등도 모두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서 옷걸이 부족하고 다림질 해야 하는 거 제일 신경 쓰이는데 각자 짐 챙긴다고 나름 제 거는 다 준비해서 왔는데 꼭 준비하면 다 있더라고요. 벌 받나 봐요. 안쪽에 큰 방입니다. 샤워실과 욕조까지 화장실도 더 넓었어요. 다음날 바로 필터 색깔 바뀌는 거 보고 탕목욕은 패스이고요. 침대는 아이들 방보다도 더 큰 더블 아닌 퀸 사이즈였고 수건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도착했으니 편의점에서 간단한 주전부리 사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 알고 보니 한국의 판교나 송도신도시 어디쯤 느낌입니다. 주말 되니 완전 베트남 사람들 하풀인 듯 하고요. 편의점 갔다 왔을 뿐인데 근처 야경뷰가 너무 이쁘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짠짠짠 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